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간 IT입니다. 한 주간의 IT 흘러갔던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번 제가 목요일날 녹화를 해서 금요일 아침에 들려드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정리를 해서 토요일날 들으실 수 있도록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세 가지 소식, 이번 주에 있었던 세 가지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카카오에서 카카오 키 모빌리티, 그러니까 키 바이크 서비스를 이번에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아직은 시범 단계에 지나진 않는데 사람들한테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자전거를 공유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바로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이기 때문이죠.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보다는 워낙에 좀 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범 서비스이기 때문에요. 지금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는 않고 두 군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는 성남 쪽에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현재 제일 많이 제보가 올라오고 있고 타고 있는 곳은 판교 쪽인 것 같습니다. 판교 쪽에 가시면 카카오 키 바이크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천 연수구 쪽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의 공통점은 평지라는 데 있죠. 평지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게 카카오 자전거를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렇다면 카카오 일단 어떤 서비스가 다르냐면 자전거가 예쁩니다.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걸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좀 쳐다보는 게 있다라고 하죠.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 보면요.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공유자전거를 이용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이게 약간 모바이크와 비슷한 서비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앱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QR코드를 인식을 하게 되면 잠금장치가 풀리게 됩니다. 그럼 잠금장치가 풀렸으니까 이용을 하시면 되죠. 이용을 하시면서 원하는 데 아무데나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물론 아무데나 갖다 놓아도 되긴 하는데 이게 문제는 좀 있어요. 너무 아무데나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유자전거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그거죠. 방치되면은 이제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 전기자전거는 타보신 분들에 의하면 굉장히 좀 편하다라고 합니다. 다만 좀 고민거리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금액이에요. 금액이 그럼 과연 저렴하냐? 우선 이 카카오 자전거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보증금 10,000원을 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10,000원을 충전해 놓은 상태에서 최초 이용할 때에는 금액이 좀 달라지죠. 최초 15분간은 1,000원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5분간 500원의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싼 거냐 비싼 거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자전거랑 비교를 하다 보면 비싸다는 얘기들이 좀 있고요. 전기 자전거다. 그래서 이건 좀 저렴한 편이다. 의견이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냥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데나 놓고 와도 상관없는데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충전을 해줘야 되죠? 이걸 누가 충전을 할까? 다행스럽게도 해당 직원이 오셔가지고 배터리를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쪽 자전거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바꿔주는 작업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앱을 실행해 보시면은 뭐 자전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죠. 일단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하고요.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운 서비스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죠. 이런 전기 자전거를 통해서 분명히 카카오군요. 또 새로운 빅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을 거고요. 물론 여기에다가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게임과 같은 요소들을 넣는다는 이야기도 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 조금은 다른 모습의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아직은 못 타봐가지고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되면 꼭 한번 타볼 생각입니다. 전기자전거 이럴 때만 타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첫 번째 소식은 카카오 모빌리티 바이크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좀 더 흥미로운 소식 중에 하나인데요. 한글과 컴퓨터 어떤 회사로 알고 계시나요? 한컴, 워낙에 국내에서는 익숙하죠. 한컴 타자, 혹은 한글과 컴퓨터, 한글 97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익숙해졌는데 한글과 컴퓨터는 지난 몇 년 동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 부분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자, 바로 이런 한글과 컴퓨터하고 중국의 아이플라이틱이라는 회사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리긴 했었는데 그 오바마의 목소리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그 위에 성조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중국어를 했으면 이렇게 했겠다 라는 식을 보여줘서 인공지능의 목소리를 덮어 씌워서 꽤 흥미를 자아냈던 회사 중에 하나죠. 이 아이플렉틱도 음성인식 인공지능 기반의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회사하고 한국어 컴퓨터하고 둘이 손을 합쳐서 50대 50으로 합작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합작회사 이름은 아큐플라이 AI라고 합니다. 좀 이름이 특이하죠. 합작회사를 만들었는데 합작회사는요 중국에 위치하진 않고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 쪽에 설립이 된다라고 하네요.
꽤 흥미로운 거는 앞으로 이 둘이 펼쳐나갈 사업군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핀테크 쪽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아이플라이텍은 중국 은행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AI 기술을 선보인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같이 한국컴퓨터에서는 국내 서비스를 선보일 것 같아요. 에듀테크 사업에도 뛰어들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언어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를 갖다 분석하는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외국어를 학습한다라든지 그런 쪽으로 쓰이게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미 아이플라이텍이 가지고 있는 샤오이라고 하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국내 관련된 서비스들도 늘려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흥미롭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별도의 디바이스를 만든다는 소식이에요. 어떤 디바이스냐면 오는 5월 달에 AI 솔루션인 지니 비즈하고요, 지니톡 고라고 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라고 합니다. 사실 두 개 다 서비스는 아니고 별도의 디바이스를 만듭니다. 이 중에 지니톡 고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외국어를 번역해 줄 수 있는 번역기의 성능을 가집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얼마 전에 일본에서 만들었던 번역기 기억나시죠? 바로 1리라고 하는 이름의 오프라인 한방향 번역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양방향으로 된다라고도 하네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편이고요.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구글 번역기에서 사진을 찍으면 즉시 인식을 해주듯이 그런 기능도 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5월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곧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공지능 회사, 한국과 중국의 합작회사가 만들어졌다. 과연 어떤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 번째는 드디어 테슬라가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네, 테슬라 모터스에서 새로운 모델 Y를 선보였죠. 어떤 게 나올지 사람들의 기대감을 자아냈었는데 예상대로라고 하면 SUV가 나왔습니다. X하고 Y, 계속해서 그런 이름이 가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다가왔었던 거는 테슬라의 모델 3였었죠. 저가형이었기 때문인데 이 모델 이번에 개발된 Y는요, 이 저가형 모델을 좀 따라갑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를 좀 떨어뜨렸고 실제로 안에 재료들도 모델 3에서 썼던 재료들의 제품들의 부품들의 75% 정도, 70% 정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었다라고 하네요. 가장 관심을 자아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이드 미러가 있냐 없냐였었는데 이번 모델은 사이드 미러가 그대로 있는 모델로 나왔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테슬라랑 똑같습니다. 그 제어판 쪽에는요, 아무것도 없이 거대한 아이패드처럼 거대한 태블릿이 달려져 있는 형태이고요. 나머지 기능들은 대동소이하니까 관련된 것들 한번 보시면 될 텐데, 우선은 이 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4가지 모델의 형태로 나왔습니다. 우선 좀 보게 되면은 보급형 모델이 스탠더드 레인지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 모델은 한 번 충전하면 37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최고 속도는 193km 정도이고요. 나머지 모델들도 순차적으로 있긴 합니다. 스탠다드 레인지, 롱 레인지, 듀얼 모터 AWD, 퍼포먼스 모델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순차적으로 출고가 될 예정인데 우선 2020년에는 모델 Y 출고가 되는 것들 중에 아무래도 저가형 모델, 보급형 모델이 조금 더 나중에 출고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금액 부분이 고민이 되실 텐데요. 금액은 지금 보니까 39,000달러라고 합니다. 39,000달러에서 6만 달러 사이. 한화로 찌자면은 한 4,400에서 6,800 정도? 그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렴하다라면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요. 비싸면 비싸다고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테슬라에서 만든 전기차니까 꽤 관심을 자아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예약하실 수는 없고 해외 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예약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테슬라의 이 전기차, 예전에 모델 3가 나왔었던 대로 이거 역시도 얼마만큼 사전 예약을 받을 수 있지, 그것도 지켜보는 게 재밌겠죠. 이번 모델은 7인승과 5인승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이게 구매하실 생각이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관심이 가긴 합니다. 근데 모델 3도 국내에 아직까지 제대로 나와 있진 않죠. 그런 걸 보면 이번에도 이 모델이 생산 라인을 맞출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되기는 하는데요. 고민은 고민이고 테슬라의 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놨다, 이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번 주 3가지 소식이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였었고요. 다른 하나는 카카오 T 바이크, 한마디로 전기 공유 자전거 서비스, 이거에 대한 것들과 한콩과 아이플라이텍이 AI에 관련된 합작회사를 만들었다, 이 소식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난주 이야기 드렸었던 것처럼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를 구독하시면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전날의 IT 뉴스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지금처럼 주간 IT 시간을 준비를 해서 새로운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